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손혜경 세무사입니다. 엄청 더운 여름 여러분 어떻게 잘들 지내고 계십니까? 그동안 굉장히 더웠지 않습니까? 39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40도까지 넘어갈 줄 알았습니다. 우리 이제 이 환경 문제 때문에 오존층이 뚫린 지가 이제 좀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도의 차이가 우리의 그 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어떤 기사를 이제 본 기억도 나는데, 어찌됐든 이 여름도 여러분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좀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귀뚜라미 소리인지 열쥐 소리인지도 좀 들리는 것 같고요. 기세 좋게 울어 제끼던 매미의 소리도 요즘은 조금 힘이 빠지는 모양새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견디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 올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는 시간 앞에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나이도 이제 점점 익어가겠지만, 그래도 이 더운 여름을 좀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안도이면 안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릴 내용은요,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우리가 나누어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이거 세금을 줄이려고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거 아니냐 해서, 이 문제가 그동안은 이제 법에 어떤 입법적인 그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국세청이랑 우리 납세자들 사이에 이렇게 왕왕 이제 다툼의 소지가 있었는데, 오늘은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기 쉽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서울지방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입니다. 양도세 피하려는 이제 꼼수를 이제 부렸는데, 어떻게 피하려고 했냐? 토지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토지를 분할 거래한 겁니다. 이때 과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세금 부과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어떤 기준으로 부과하는지, 오늘 그 내용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는요, 이 원고분은 이제 시흥에 이제 300평이 안 되는 땅을 이제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취득을 했는데요, 96년에. 근데 2021년에 이제 3월 29일에 이 토지 중에, 참 크지도 않은 토지지만 비쌌나 보죠. 2분의 1을 이제 4억 5천만 원, 비싸긴 비싸네요. 한 100, 이제 974제곱미터면은 300평이 안 된 땅이잖아요. 이 중에서 150평 정도 되는 땅을 한 4억 5천만 원에 양도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3일 뒤에 나머지 땅 2분의 1에 대해서 역시 같은 금액 4억 5천만 원으로 이제 그 최초 1차 거래의 1차 계약의 당사자의 배우자분에게 이제 그렇게 양도하기로 하는 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가 1계약, 2계약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1계약에 대해서는요, 이제 6월 같은 해 2021년 6월 15일 날 잔금을 받고 C에게 이제 당초 계약자에게 이제 지분 이전 등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8월 25일 날 이 계약을 이제 근간으로 해가지고 2021년 귀속되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했습니다. 납부하지 않았어요. 이제 감면 한도에 걸려가지고 그것보다 세금 한도액보다 적게 나와가지고 이제 100% 감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과 관련돼서는요, 2021년 4월 1일 날 그 배우자가 체결했던 이 계약에 대해서는 이제 좀 오래 걸렸습니다. 다음 이듬해 2020년 1월 25일 이제 잔금을 지급받고 지분을 넘겨줬습니다. 이전 등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1월 25일 날 어차피 잔금을 쳤기 때문에 3월 2일 날 이 계약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역시 신고를 했는데, 역시 감면 한도에 걸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감면 한도보다 양도소득세가 적게 나와가지고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약간 냄새가 나시죠? 이제 물론 이제 땅은 한 10억 원 가까이 되는 땅이지만 그 땅에 대해서 반반 나누어 가지고 계약을 한 다음에, 첫 번째 계약에 대해서는 당사자, 남편이라고 하겠습니다. 남편한테 이제 팔고, 두 번째 계약 나머지 반에 대해서는 부인한테 팔았습니다. 부인한테 팔았는데 이게 횟수를 달리해서, 그러니까 2021년, 2022년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잔금을 지불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경감면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조특법 규정 있잖아요. 그 규정과 관련돼서 1년에 1억 원 한도지 않습니까? 그 한도 내에 양도소득세가 산출이 되다 보니까 감면 한도, 자경감면을 전부 다 받은 사례입니다. 이에 대해서 세무서가 가만히 넘어갈 리가 없잖아요. 어딘가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1계약, 2계약 어떻습니까? 매수인들이 특수관계자잖아요. 남편이라고 하고 부인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관계잖아요. 그리고 한 땅 하나인데 이게 뭐 특별히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한 다음에 넘긴 것도 아니고, 시간을 한 몇 년 있다가 넘긴 것도 아니고, 불과 며칠 사이로 3일 사이로 계약을 한 다음에 횟수만
그 잔금만 연도를 달리해 가지고 좀 치러 가지고 이렇게 양도소득세를 한 푼 내지 않았잖아요. 이에 대해서 우리 처분청 국세청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상하다. 이상하다. 원고가 이제 이 토지를 1계약, 2계약, 300평도 안 되는 땅을 이제 1계약, 2계약으로 나눠 양도를 했고, 이제 그 2021년 잔금 치러가지고 자경 감면 100% 받아가지고 세금 하나도 납부하지 않았고, 그리고 나머지 50% 지분 양도에 대해서도 전부 어떻습니까? 횟수를 2022년도에 잔금을 치르는 걸로 해가지고 감면 받아가지고 자경 감면을 적용을 해가지고 세금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해가지고 분석을 했더니 계약 기간도 3일 차이였고, 그리고 매수인이 특수 관계자이고, 이 땅이 가뜩이나 좀 작고, 거기다가 분할을 해서 어떻게 이제 팔았다는 그거에 대한 정황이 잘 파악이 불가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처분청에서는요, 이 토지는 1계약, 2계약으로 나누어서 비록 양도를 했지만 경제적 실질은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의 거래다. 따라서 최종 잔금인 2계약의 최종 잔금일이죠. 2계약의 잔금일인 2021년 1월 25일에 이 사건의 토지 1계약과 2계약에 대한 거를 모두 한꺼번에 양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감면 한도 1억 원을 적용을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양도소득세 한 9천만 원 정도 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여기다가 가산세까지 더해가지고 한 1억 700만 원 정도에 되는 이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원고는 무슨 소리냐 무슨 소리냐, 1계약과 2계약은 별개의 이제 계약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본인은 1계약만 해서 이제 반만 한 150평 팔고 150평 정도 나머지 땅에서 농사를 계속 지으려고 하였으나 뭐 고령이었나 보죠. 자녀들이 이제 이 원고의 건강이 염려해서 가지고 그 1계약의 배우자가 이제 매수할 의향이 있으니까 2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했고 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는 한 푼도 내지 않게 되었다라고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2021년이잖아요. 2021년에 이제 발생을 했고, 어쨌든 계약은 지금 최초 1계약은 2021년 3월 29일이잖아요. 그리고 2계약은 이제 3일 뒤에 2021년 4월 1일이지만 잔금일이 어떻습니까? 2계약 잔금일이 2022년 1월 25일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국세기본법 14조 제3항 어떻습니까? 실질과세의 원칙입니다. 실질과세의 원칙은 보시면은 납세의무자가 이런 어떤 경제적 행위를 선택을 하잖아요. 그럼 그런 선택한 행위라든가 그 거래 형식이라든가 그 과정을 쭉 봐가지고 조세 회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수단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때는요, 그 거래를 하나의 거래, 실질이 하나인 거래, 즉 실질이 직접 거래를 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 또는 하나의 행위 또는 하나의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이런 형식을 취한 목적이라든가 제3자를 이제 개입시킨 그런 경과라든가 단계별 과정을 거친 그런 경위, 그리고 이런 거래를 한 그 방식을 취한 데에 어떠한 조세 부담의 경감 외에, 그러니까 회피 외에 어떠한 사업상의 필요 불가결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행위와 거래 그 사이의 그 시간적 간격 있잖아요. 그리고 손실과 위험 부담의 그 가능성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한목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러한 거래가 실질이 하나의 거래다 그러면 그때는 하나의 거래로 봐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대법원 판결 내용의 요지입니다. 이 판결을 예를 들면서 우리 처분청, 즉 세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 1계약과 2계약은 별개의 계약이 아니다. 따라서 거래 실질에 따라 하나의 거래로 보아서 과세한 이 사건의 처분은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살펴봤잖아요. 1계약이 3월 29일이었고 2계약이 아까 4월 1일인가 그랬잖아요. 그렇게 3일 차이밖에 안 나고, 그리고 1계약과 2계약의 매수인의 그 관계가 특수관계자잖아요. 당사자, 그리고 당사자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드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 땅이 너무 작고, 그리고 이 반을 먼저 팔고 반에 대해서 농사 짓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팔게 되면 원래는 이제 좀 더 했으면 공유물 분할을 해가지고 공유물 분할 등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팔든가 시간을 많이 이제 소요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팔았으면 좀 어떻게든 이제 항변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계약서에 이제 토지 이용이라든가 어떤 공유물 분할에 관한 그런 특이하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또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1계약과 2계약으로 나누어 가지고 거래한 이 사건의 요지를 또 파악을 했을 때는 근본적인 이유가 세금 부담을 회피한 그 목적 외에는 다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우리 처분청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시면은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2021년, 2022년 양도가액 4억 5천, 4억 5천을 해가지고 찢어서 반반 나누어서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산출세액이 8,200 어떻습니까? 우리 자경감면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따가 조특법 이제 133조로 보시겠지만 1년에 1억이거든요. 그리고 5년간 2억인데 자 보십시오. 한도에 걸려가지고 감면세액 전부 다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처분청이 얘기한 것처럼 하나의 거래로 봐가지고 1계약과 2계약을 하나의 거래로 봤을 때 이때 산출되는 사항은요. 2022년 1월을 잔금 지급을 했을 때 그때 산출된 세액은 감면 한도 1억 원이 걸림으로 인해서 결정세액 9천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이제 곁들여 가지고 변경된 세법 조항 내용을 여러분에게 각인시켜 드리려고 제가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조특법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제 133조에서가요. 이런 자경감면이라든가 그 수용 등등 이제 우리가 대토 등에 따라서 이제 감면받은 그런 양도소득세 등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감면과 관련돼서요. 감면 한도를 우리 조특법 제 133조에 한도를 이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가 지금 이 건과 관련돼서 이제 69조 자경감면이거든요. 자, 69조에 따라서 1년간은요, 여러분 1억을 한도로 합니다. 그리고 5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해서 감면을 합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아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 133조 제 3항이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보시면은 이러한 1항 1호, 2항 2호 이제 감면과 관련해서 이제 감면을 이제 우리가 자경감면을 국한시켜서 봤을 때 이런 자경감면을 적용을 할 때요. 이 사례처럼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 토지 지분을 양도한 후에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토지나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요. 동일인이나 아니면 배우자입니다. 형제자매가 아니고 동일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한 과세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가지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1과세 기간에 1억 원 한도, 5과세 기간에 2억 원 한도를 적용을 한다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요지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를 분할, 해당 토지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토지를 분할한 경우를 말한다. 자, 토지를 분할하여 그 일부를 양도하거나요. 만약 분할해서 양도하거나 1년 이내에 아니면 사례처럼 토지의 지분을 양도한 다음에 그 양도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분할된 나머지의 그 토지를 동일인이나 그 당사자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거나 아니면 사례처럼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동일인이나 그 동일인의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1과세 기간에 해당 양도가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조항과 관련돼서는요,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에서 시행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세특례제한법 133조 1항부터 3항까지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언제냐? 2025년 3월 14일입니다. 따라서 202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는 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 이 사건은 2021년과 2022년에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제 133조의 3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간에는 이제 우리 과세관청에서가 이제 실질과세 원칙, 국세기본법 실질과세 원칙을 가져가지고 세금을 부과했었는데 이 사안을 법에 공부가 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조세특례제한법 제 133조 3항에 의거 당의 사례와 같이 이제 공유물 분할을 하거나 1년 이내 공유물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토지의 지분 일부를 먼저 양도하고 나서 2년 이내에 나머지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어떻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하나의 거래로 봐가지고 양도소득세에 대한 자경감면을 적용한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게 신문에도 떴었어요. 이제 조세 신문에도 떴었고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 사례를 제가 찾아가지고 이 법은요 제가 요것만 좀 간추려 보았습니다. 이 행정소송은요 2021년, 2022년에 이루어진 사건을 근간으로 하다 보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3항이 이제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안은 제가 갖고 왔습니다. 이 법령을 갖고 왔으니까 여러분 이 법령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33조 몇 항? 3항.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토지를 분할하거나 분할해서 1년 이내에 이제 1년 이내 분할해서 팔거나 아니면 그 지분의 일부를 양도한 다음에 그로부터 2년 이내에 이제 분할된 나머지 양도를 팔거나 아니면 나머지 지분을 양도했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의 거래로 봐가지고 자경감면에 대한 한도 등을 적용한다는 거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 너무 많이 달렸나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높아시면서 굉장히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솔직히 절세와 탈세는 종이 한 장 차이거든요. 종이 한 장 굉장히 얇잖아요. 뒤집으면 절세요. 앞에는 탈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우리 사는 인생같이 희극이 참 많이 있잖아요. 생각의 한 끗 차이로 우리의 이제 사는 게 행복인지 불행인지 가리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세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탈세인지 절세인지 그 근간은 뭐다 여러분? 세법입니다. 그 근간은 법률 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법에 어떠한 사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 사안을 우리가 절세를 하기 위한 방법은 어떻게 강구해야 되는지 항상 이 점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러한 사안들과 관련해서 여러분 고민이 있거나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자담세무에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담세무에게 세금연구소 소혜경 세무사였습니다.